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아침 출근 시간 바쁜 강남 횡단보도에서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한 청년만이 달려갔어요. 면접장을 가던 재민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쓰러진 할아버지를 급하게 택시를 세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 청년은 어떡할까요? 지금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과연 이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믿기 어려운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이 청년 어떻게 될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윤재민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혜진글로벌 면접 날이었거든요. 3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 재민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28번째 생일을 맞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니.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5만 원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고시원비 40만 원을 내야 하고 생활비며 교통비까지 써야 하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오늘 면접만 잘 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만은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말 마지막이야. 작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재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화장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플라스틱 선반 위에 놓인 건 면도기 하나와 헤어왁스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보낸 지 석 달 만에 서류 통과율이 100대 1이라는 혜진글로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지방대 출신의 별다른 스펙도 없는 재민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기회였죠.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내며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으로 어깨 부분이 조금 헐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셔츠는 미리 다림질해 두었고 구두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고 계시는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재민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에서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아침 식사는 건너뛴 채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9시까지는 회사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재민은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반복해서 정리했죠.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혜진글로벌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끈기와 성실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재민의 가슴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면접만 잘 보면 지금까지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을 것 같았거든요.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어머니께도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큰 횡단보도 앞에서 재민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40분 강남 한복판의 횡단보도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가운데 재민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면접까지 20분 남았는데 회사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긴장도 조금 풀렸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재민도 그 사이에 섞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갑작스럽게 어머 하는 놀란 외침이 들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운동 삼아 걸어서 회사에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어 다니시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운전자는 휴대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차를 피하려고 급하게 몸을 돌리다가 중심을 잃고 말았죠. 아이고. 할아버지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으며 허리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지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 어지러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 같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쳐다보기는 했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까지 했지만 도와주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횡단보도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 택시 운전사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까지 질렀죠. 아저씨, 빨리 비켜요. 차가 못 지나간다고. 재민은 그 광경을 보며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 당장 뛰어가야 늦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누군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재민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부축하자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갑자기 어지러워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할아버지의 맥박을 짚어보니 너무 약했고 체온도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건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재민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7분. 면접까지 13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집에 가면 돼.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지만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셨어요.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죠. 재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우며 재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면접보다 사람이 먼저지. 이게 맞는 선택이야. 택시가 출발하면서 재민의 휴대폰 화면에는 해진글로벌에서 온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혼자서는 제대로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민이 휠체어를 밀고 접수대로 향했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도운 사람인데요. 급하니까 접수부터 할게요. 응급처치비와 기본 검사비로 3만 원 결제해 주세요. 재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택시비 8,000원에 병원 접수비 3만 원이면 총 3만 8천 원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5만 원 중 대부분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민은 카드를 꺼내 결제했어요.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이름 윤재민과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져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재민은 마치 진짜 보호자처럼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민 씨, 면접 시간이 지났는데 오고 계신 건가요? 해진글로벌에서 온 전화였어요. 재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면접 시간을 한참 넘긴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조금만 늦어도 될까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오늘 면접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재민은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석 달 만에 잡은 소중한 면접 기회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때 연차가 많은 중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간호사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분, 해진글로벌 분 같은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박, 병, 호.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간호사는 급하게 간호실로 달려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진글로벌입니까? 박병호라는 분이 한마음병원 응급실에 계시니 가족분들께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간호사는 재민에게 와서 말했어요. 곧 보호자가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이분을 몇 번 봤거든요. 해진글로벌에서 건강검진 하실 때 몇 번 뵌 적이 있어서요. 재민은 해진글로벌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자신이 면접 놓친 바로 그 회사라는 걸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큰 회사에 다니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다행이었죠. 재민은 박병호 곁에서 기다리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통장에 2,000원밖에 남지 않았고 면접 기회도 날아갔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만은 있었어요. 비록 면접 기회는 날아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박병호를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였거든요. 30분 후 박상현과 며느리 김연주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상현은 헐레벌떡 뛰어와서 박병호를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드님 되시죠? 다행히 어떤 청년이 구조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이름은 윤재민 씨라고 하더군요. 박상현은 재민이 보호자로 등록할 때 적은 이름과 연락처를 간호사에게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청년은 어디 있나요? 아, 조금 전에. 보호자님 금방 오신다고 하니 조용히 나갔습니다. 김연주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네요. 요즘 이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드문데. 박상현은 재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가다니. 한편 재민은 고시원으로 돌아가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어 나갔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오늘의 유일한 식사였어요. 겨우 5만 원이 전 재산인 상황에서 1차 서류 합격하고 2차 면접에 가는데 할아버지를 구한다고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재민은 자책했습니다. 거기다가 택시비와 병원 접수비를 내고 나니 남은 건 고작 2천 원이었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남을 돕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한 내가 바보였을까? 아니면 급한 사람을 구하는 내가 잘한 건가? 창밖을 보니 다른 고시원 방들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사람들 말이죠. 재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한 일이야. 취업 자리는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하나니까. 재민아, 너 아주 잘했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구직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더 보내고 야간 편의점 알바도 계속해야 했어요. 그나마 편의점 알바의 장점은 날짜 지난 식품들을 먹을 수 있어서 식비가 조금이나마 해결된다는 거였죠. 만약 여러분이 재민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박병호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박상현에게 말해서 나갔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재민이라고 했던가. 꼭 만나보고 싶구나.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찾으십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재민은 그 사이에도 구직 활동을 계속했어요.
매일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보냈지만 쉽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며 어렵게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재미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재민 씨 맞으시죠? 박병호님께서 얼굴이라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재미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박병호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재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병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고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재민 씨, 와줘서 고마워요. 박병호는 재민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가 그날 정신이 없었지만 당신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상현이 들어와 나갔습니다. 그쪽이 윤재민 씨죠? 저희 가족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박상현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재민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꺼내 재민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감사의 표시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재민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어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상현은 끝까지 봉투를 재민의 주머니에 넣으려 했지만 재민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재민은 박병호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병원을 나왔어요. 박상현은 그런 재민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군요. 김현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재민은 아직 이들이 해진글로벌의 중역들인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박병호의 가족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박상현은 재민이 나간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특별한 청년이네요. 박병호도 고개를 끄덕여 나갔습니다. 그래,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진심이 느껴지더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박상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민의 이름을 회사 지원자 명단에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해 나갔습니다. 하반기가 되어 해진글로벌에서 다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재민은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를 냈죠. 이번에야말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재민은 정말 기뻤어요.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재민은 일찍 출발해서 해진글로벌 본사에 도착해 나갔습니다. 대기업다운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박병호 명예회장이라고 적힌 사진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도왔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설마. 재민은 당황했지만 이미 면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가니 여러 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박상현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박병호가 직접 앉아 계셨습니다. 박병호는 재민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상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재민입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어요. 기술적인 질문부터 인성 관련 질문까지 다양했습니다. 재민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박병호 할아버지는 재민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재민은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 나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일 후 해진글로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민 씨 대표님께서 별도 미팅을 원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재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민은 해진글로벌 회장실을 찾아 나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박병호가 앉아 계셨습니다. 재민아 앉아라. 박병호는 따뜻한 미소로 재민을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죄송합니다. 재민은 당황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박병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게 더 편해. 박병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솔직히 말할 게 있어. 그날 자네는 보상을 거절했소. 그런 사람을 난 우리 회사에 들이고 싶었소. 재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그날 내가 일부러 그 횡단보도를 지나간 거였네. 박병호의 말에 재민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 지원자들 면접 전날 행동을 몰래 관찰하는 게 내 취미였어. 자네도 그 대상 중 하나였지.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럼 저는. 하지만 예상 밖이었어. 정말로 쓰러질 줄은 몰랐거든. 그 순간 진짜 위험했지. 박병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짜 상황에서 진짜 선택을 한 거야. 그게 내가 찾던 사람이었어. 나는 평생 수백 명을 뽑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드물었어. 자네는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을 먼저 받고 그게 바로 리더의 시작이요. 재민은 감동받았어요.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민 씨 해진글로벌 인턴으로 채용 확정입니다.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고 조건은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재민은 꿈만 같아 나갔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직장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장 큰 시험이 되지. 자네가 그걸 증명해 준 거야. 재민은 박병호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그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걸 말이죠. 2년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해진글로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첫 월급으로 고향의 어머니께 편지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걸 다시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8시마다 재민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켜고 재민의 면접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진글로벌에서 일하고 있는 윤재민입니다. 첫 방송에는 20명 정도가 접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죠. 재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었어요. 이력서 첨삭부터 면접 노하우, 기업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진짜 인재상까지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회사는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화상 채팅창에는 감사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취업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강의를 무료로 해주시다니. 재민은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뿌듯해 나갔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어느 날 방송을 마치고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이 꿈에 한 걸음 다가갔을까? 그때 박병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사다리를 내려주는 것이야. 재민은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 나갔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매일 밤 온라인 강의를 마치며 재민은 생각했어요. 진심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되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져 간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재민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재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민의 놀라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순간, 재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면접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사람을 도운 그 마음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박병호 회장이 말했듯이 때로는 시험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재민은 그 시험에서 완벽한 답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재민은 매일 밤 온라인으로 후배들을 도우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재민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말이죠.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이 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모든 것입니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